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다시 또 푹푹 찌는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기온 원주 지역 30도 안팎까지 오르고요. 이런 가운데 공기는 덥고 습한 데다 볕이 또 내리쬐면서 불쾌지수 정말 상당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당분간 소나기가 계속해서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예상되는 비량도 만만치 않고요. 또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음 주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또 잦은 소나기에 변덕스러운 날씨로 보이겠다고 하니까요. 우산들 좀 챙기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한 주간의 도내 정치 이슈 점검하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부터 아카데미 활용 방안에 대한 시민 상상 워크숍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는 17일 원주 매지 농악 보존회가 원주 매지 농악 전수관 일원에서요. 회천 옥수수 축제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이 옥수수를 테마로 한 다양한 이벤트와 또 공연도 만날 수 있다고 하는군요. 오늘 그 개최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죠. 7월 15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재도전 장려금 신청이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8월 26일까지 폐업 소상공인 5만 명을 대상으로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폐업 소상공인 업체 5만 곳에 100만 원씩 지급하고 또 개업 연도에 따라서 차례로 신청을 받게 됩니다. 강원도 내 6월 고용률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6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이 시기 도내 고용률은 63.9%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취업자 수 대부분이 고령자로 60세 이상에서 전월 대비 5천 명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30, 40대 취업자는 28만 9천 명에서 28만 6천 명으로 3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을 대폭 축소키로 하면서 향후에 고령자 고용률 중과폭이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 단위의 자발적 거리 두기와 4차 접종 확대를 큰 축으로 하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 위로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괄적인 거리 두기 전면 재도입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백신 4차 접종은 기존의 6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의 모든 시민, 18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또 장애인, 노숙인 시설의 입소자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도내 정치 이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정치부 이하늘 기자 연결하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가 이준석 당대표의 공백을 좀 메꾸게 되었습니다.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당을 이끌게 되었는데 이번 주 초였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의원총회를 통해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추인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당 윤리위로부터 징계를 받으면서 차기 지도체제를 놓고 조기 전당대회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가 됐지만 당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직무대행 체제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전체 의원들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를 채택한 결의문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하나인데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서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앞서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중징계를 거리가 아니라 사고로 해석하면서 조기 전당대회가 아니라 권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적합하다고 결론을 지었고요. 또 의원총회 직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각 초선과 재선, 3선 이상의 중진 등의 선수별로 모임을 열었고 윤리위의 결정을 수용하고 직무대행 체제에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런 결론이 내려지기까지 다양한 또 논의가 이어졌었고 또 변수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만은 일단은 6개월 동안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는 것으로 일단 그 결론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될까요? 네, 그러나 한 6개월간 당대표를 대행하게 된 권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하고 또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민주당이 역전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당을 잘 추스리면서 대통령실의 감점 요인들을 해결해 나갈 경우 새로운 지도자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내년 6월 이후에 진행될 차기 당대표 선거에서도 우위에 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직무대행을 맡고 있으면서도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다면 그의 정치력에도 의심을 받게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정치권에서 권 직무대행이 양날의 칼을 잡았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권 직무대행이 4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와 청와대 등에서 다양한 정치적 경험을 했고 특히 윤 대통령의 의중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이른바 윤핵관의 맏형이라는 점에서 뛰어난 장악력으로 국민의힘을 순조롭게 이끌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이 평가입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강원도 최다선 의원으로서 집권여당의 대표 권한대행이 된 만큼 당의 안정은 물론이고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이자 또 대표 권한대행, 이슈의 중심, 또 논란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또 KBS 프로그램을 출연해서 이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와 관련해서 좀 논쟁이 있었고 또 하루 종일 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연착륙할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더불어민주당 조직 재정비에 나서고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 구별 또 지역위원장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장 또 원주갑이 여기에 포함되어서 경선이 진행되고 있고요.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이 두 곳이 오늘까지 경선을 진행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 원주갑 지역구과 그리고 속초인제 고성 양양 지역위원장은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를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인데요. 앞서서 중앙당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는 현장 실사와 면접을 반영해서 원주갑 지역위원회는 원창묵 전 원주시장과 곽희훈 전 원주시의원 그리고 최석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등 3명, 속초인제 고성 양양에는 김준섭 전 도의원과 박상진 전 차관복급 수석 전문위원 그리고 주대하 전 도의원 등을 경선 후보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일단 원주갑은 원창묵 전 원주시장과 곽희훈 원주시 의원, 또 최석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누가 또 최종 당협위원장이 될지 좀 관심이 모아지는군요. 강릉하고 동해 삼척 태백 정선, 이 경선이 아니고 단수 추천으로 정해졌군요. 네, 강릉에는 김우영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그리고 동해태백 삼척 정선에는 한우현 현 위원장을 각각 맡게 됐는데요. 강릉 지역위원장 공모에는 배선식 현 위원장도 신청을 했으나 당에서는 경선이 아니라 김우영 전 부시장을 단수 추천으로 결정하면서 지역 내에서는 당분간 당원들 간의 봉합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강릉시장 후보로도 전략공천됐었던 김우영 전 부시장은 이번에도 강릉 지역위원장으로 단수 추천되면서 당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2024년 총선 후보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동해태백 삼척 정선의 경우에는 이정훈 전 강원도 시군의장협의회장도 신청을 했으나 한우현 현 위원장이 조직관리를 이어가는 게 안정적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2024년 총선 후보로 김양호 전 삼척시장 등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조직관리를 우선순위에 뒀습니다. 그리고 춘천처럼 화천 양구 의뢰는 단독으로 신청했었던 전성현 위원장이 맡게 됐고요. 또 한 명도 신청하지 않은 홍천 행성 영월 평창의 경우에는 사고위원회로 지정되면서 당분간 도당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진태 신임 강원도지사, 또 국민의힘 강원도 국회의원들,
다음 주군요. 19일에 국회 본관에서 강원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게 되는데 아무래도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전략 세우기 이제 나설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이게 좀 처음 갖는 자리죠. 민선 8개 출범 이후에. 네, 그렇습니다. 김진태 도정이 처음 출범한 이후로 처음 가는 예상정책 협의회에서는요, 강원도정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와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그리고 수소에너지 거점도시 등 3대 핵심 과제를 비롯해서 10대 중요 과제를 강원도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입장에서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 100억 원 중에서 국비 50억 원을 비롯해서 횡성 이모빌리티 산업 국비 233억 원과 또 동해 삼척 수소 거점도시 육성 계획에는 총 사업비가 3,784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원도 국회의원들의 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제2경춘국도 착공을 위한 320억 원, 데이터 활용과 의료 건강 생태계 조성 사업에 60억 원, 슈엘 에너지 공급 시스템 구축 사업 20억 원, 양양공항 인바운드 시범공항 지정에 1,050억 원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 국회 전체로 보면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만 또 강원도만 놓고 보면은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 이 도지사도 국민의힘 이제 이번에 취임을 했고요. 뭐 정권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강원도 예산 관련 확보가 좀 더 수월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강릉의 외가인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또 여당 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정 그리고 중앙정치 핵심에 자리 잡은 도내 국회의원들이 강원 발전을 위한 대규모의 국비를 확보를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더 쏠리고 있는데요. 국회 분위기도 나쁘진 않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권성동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을 비롯해서 한기호 상무총장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각각 간사를 맡게 된 이철규, 이양수 의원 등 대부분의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주요 보직을 맡으면서 강원도 발전에 혹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내 정가 관계자는 여당 도지사로서 국비 확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크다면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강원도 국회의원들과의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기대가 크면 또 실망감도 커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네. 기대가 그대로 또 긍정적인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뭐 그만큼 이런 그 기대 심리도 알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들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정치부의 이하늘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2006년도에 문을 닫았던 원주 아카데미 극장 다시 시민들 곁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또 리모델링 완공되기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한 상상 시민 워크숍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추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 아카데미 극장 현재는 극장이 지금 어떻게 남아있죠? 네, 원주 아카데미 극장은 많은 시민들의 추억이 담긴 장소인데요. 영화 호황기 처음 중앙시장에 자리를 잡고 시민들에게 영화 관람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중심 장소로 40년 넘게 시민들에게 많은 추억을 선사한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이후 대형 멀티관이 시내에 자리 잡으면서 극장을 찾는 사람이 줄어들었고 경영난으로 2006년 문을 닫고 방치됐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극장을 되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2015년부터는 아카데미 극장 보존을 위한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는데요. 시민들의 오랜 염원과 원주시의 협상 끝에 원주시는 지난 1월 극장을 매입했습니다. 현재 원주시는 연구 용역을 진행하면서 최대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극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을 만나서 의견을 조사 중이고요. 내년까지 구체적으로 사업을 확정해 추진하고 2024년이면 완공된 아카데미 극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원주시 문화예술과 한태수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 향후 극장의 외관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리모델링을 한 후에 상영관, 공연장, 전시실, 북카페 등 시민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극장의 역할을 재현하고 지역 커뮤니티를 조직하여 아카데미 극장의 보존과 활용 사업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2024년도까지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활용 방안을 토대로 리모델링을 통해 시민 커뮤니티 공간,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아카데미 극장이 시민들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극장 활용에 관해서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워크숍이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떤 행사입니까? 네, 올해 하반기까지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한 활동들이 진행되는데요. 우선 지난 4월에는 백인 토론회를 진행해서 백인의 시민들의 의견을 모았고요. 어제인 13일부터 오는 21일까지는 시민들과 모여서 극장 활용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중앙동 주민과 상인그룹, 문화예술가 그룹, 그리고 장년층, 또 공간을 활용할 핵심 계층이 될 청소년 그룹으로 나눠서 워크숍을 진행했는데요. 아카데미 보존 추진위원회에서 재생사업을 맡고 있는 변혜원 원주 영상미디어 센터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7월 14일 첫 번째 중앙동 주민 상인분들 만나 뵙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또 장년층 분들을 만나 뵙습니다. 그러니까 극장에 대한 기억을 가지신 분들에 대한 충분한 시간과 존중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장년층 그룹은 또 새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아카데미 극장에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아무리 낮게 따져도 한 30대일 거예요. 근데 그리고 다음 주 21일 오전 그리고 저녁에는 지역의 문화기획자, 문화예술가들과 만나서 문화와 어떻게 예술과 어떻게 만나고 그 복합 공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말씀을 좀 많이 들을 예정입니다. 네. 그룹별로 지금 활용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인데 다음 주 20일까지 또 계속되는군요. 일단 현재 열렸던 워크숍, 좀 시민들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을지 또 분위기 어떤지 궁금하군요. 네, 참여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주고받았는데요. 중앙동에 오래 거주한 주민과 또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포스트잇에 각자 활용 방안에 대해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카데미 극장 주변에 관광폭 코스를 함께 개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한 주민은 아이들과 풍물시장에 나왔을 때 특별히 할 게 없는데 이 아카데미 극장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복합 문화 공간이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공간이 하나 생기면 동네에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고 또 원주민들도 같이 흥할 수 있는데요. 워크숍에 참여한 시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미로시장에서 상인으로 있으면서 뭔가 구도심에 대한 또 원도심에 대한 그런 관심들을 많이 갖게 되다가 아카데미 극장을 지나다니면서 꾸준히 쭉 보긴 했었는데 그냥 버려졌던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뭔가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 반가운 마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아까 말씀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생각들이 조금 바뀌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이 시에서는 이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이 결국 시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또 수용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의견들을 응집하기 위한 그 일정 또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로군요. 네, 21일까지 진행되는 현재 워크숍이 완료되면 끝장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최종적으로 반영된 시민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마지막 의견을 모으는 행사이고요. 또 극장의 외관은 거의 보존된 상태로 내부에는 상영관뿐만 아니라 전시실과 북카페, 공연장 등의 시민 커뮤니티 공간을 갖춘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탄생할 예정입니다. 이 극장이 다시 문을 열면 옛날 시민들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또 경험해보지 못한 시민들에게는 새로운 공간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자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올 아카데미 극장 좀 기대가 많이 모아지는군요. 앞으로의 모습도 좀 어떻게 또 추진되는지 계속 또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17일에요. 2022 회천 옥수수 장날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원주 매지농악 보존회가 매지농악 전수교육관 일대에서 연다고 하는데요.
옥수수를 테마로 한 다양한 이벤트와 또 공연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매진농악보존회 강주석 운영팀장 연결하도록 하죠.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보통 그 옥수수 행사라고 한다면 그 농민단체 등에서 보통 주관하는 게 일반적인데, 매진농악보존회에서 이걸 또 진행을 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매진농악 전수관이 그 회촌마을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 이제 거기 마을 그 농가 또 마을 주민들과 매진농악이 좀 잘 융합이 돼서 전통 문화를 하고 있는 단체와 또 마을 조직과 좀 이렇게 그런 같이 하는 그런 문화가 좀 조성이 돼서 네. 이런 사업이 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옥수수 수확 어떻습니까? 제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예. 가뭄이 있어서 비가 안 와서 많이 어려웠었는데 네. 그래도 수확 전에 비가 와서 어느 정도 좀 수확은 좀 원활하게 지금 이루어지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번 네. 축제 좀 개략적으로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 축제는 이제 그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활용 사업으로 지난 2011년도에 원주 매진농악과 생기북독 생생문화재 만들기라는 사업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0년이 좀 넘었는데요. 그 10년 넘는 동안 이제 연속 선정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네.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우수 사업으로 이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 옥수수 축제는 이제 이 사업 안에 계절 장날 프로그램 중 하나로 매진농악이 위치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회촌 마을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옥수수를 판매하고 매진농악을 비롯한 전통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네. 근데 모든 행사 축제들이 그렇습니다만은 지난 2,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뭐 취소되거나 또 내용이 변경된 경우가 거의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이 옥수수 축제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 좀 작년하고 비교해서 좀 어떤 점들이 또 바뀌는 겁니까? 이제 뭐 2020년하고 21년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을 직접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은 이제 전면 취소를 했고, 네. 옥수수만 이제 그 부스에서 이제 판매를 하거나 택배 주문을 받는 정도로만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이제 정말 새롭게 시작이 네. 되는 것입니다만. 네. 근데 올해 또 이제 다시 또 이제 확산세가 네. 또 이제 나오면서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행사는 뭐 예정대로 가는 것이겠고요. 옥수수 판매 외에도 뭐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매진농악 공연과 더불어서 국악 공연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전통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이제 부스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옥수수를 이제 테마로 해서 이제 참여하시는 시민들과 이제 같이 이제 뭐 게임도 즐기고 또 이런 프로그램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17일 하루만 진행되는 겁니까? 네,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보통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진행들 하는데 일요일 좀, 네. 좀 휴일 끝이라서 네. 약간 그 참석을 꺼리기 싶을 것도 같은데 일정이 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건가요? 네, 그 이제 옥수수 수확 시기를 마치다가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회촌에서는 이제 대단위로 옥수수를 재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농가에서 직접 이제 재배하다 보니까 물량이 좀 많지도 않고 그리고 또 옥수수는 따서 바로 이렇게 좀 뭐 삶거나 해야 좀 맛이 있어서 네. 이제 바로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은 바로 가서 경운기 타고 가서 따갖고 와서 포장해서 판매하고 뭐 이렇게 하느냐고 예. 시간을 좀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체험 행사도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뭐 매진농악을 배울 수 있는 체험, 뭐 네. 그리고 매진농악 그렇게 농악복을 또 뭐 입고 할 수 있는 체험, 그리고 또 회촌에서 이틀살기라는 프로그램도 같이 연동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마을이 이제 산천 마을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마을 이제 임도길 걷기나 또 마을 내에 이제 성황당이 있어서 성황당을 또 오르면서 그 마을의 역사를 좀 이야기 듣고 숲 해설도 들을 수 있는 그런 행사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옥수수 행사는 17일 하루입니다만은 저 또 보니까 회촌에서 이틀 살기 행사가 또 있더군요. 네. 16일, 17일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행사입니까? 이거는 이제 산촌 문화체험 숙박형 프로그램인데요. 네. 1년에 한 이제 2번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난 6월에 이제 단오 때
한 번을 진행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옥수수 장날과 이제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도시생활에 지친 몸과 마음을 이제 치유할 수 있는, 쉬다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힐링 프로그램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옥수수 장날 행사 딱 참여하고 집으로 네. 가시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몇 가구 정도가 함께 합니까, 보통? 네? 몇 가구 정도가 그 이틀 살기 행사에 함께 하시나요? 지금 이제 뭐 코로나가 거리두기가 해제되어져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확산세도 있고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한 30명 내외, 네. 뭐 4가족, 5가족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감은 다 되었나요? 네, 마감은 다 됐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행사 좀 가족 단위로 가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사전에 그 지금 일정이라든지 어떻게 또 확인이 가능합니까? 이번은 그렇다 치고요. 저희가 홍보물을 이제 배포를 하고 있고요. 이게 거리에도 이제 현수막을 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지농악 보전의 홈페이지나 또 뭐 SNS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또 이제 그 매지농악 보존의 옥수수 축제만이 아니고 뭐 달맞이 축제, 김장 축제, 뭐 농악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 정말 계절별로 또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향후 일정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하반기에는 그 해외 민속예술과 매지농악이 함께하는 국제문화나눔 너나들이 축제라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9월에는 그 대한민국 농악축제, 그리고 11월에는 김장 장날 이렇게 좀 큰 행사는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그 매달 둘째 주의 금요일에는 전시관에서 상살 공연이 이제 지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그 계획들 좀 꼼꼼하게 좀 잘 살펴보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또 동참을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지농악보존회 강주석 운영팀장이었고요. 자, 7월 15일 금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주말 휴일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